안녕하세요, 돌팔입니다. 실로 오랜만에 제가 물론 바빠서 업로드가 안 될 거라고 말씀은 드리긴 드렸습니다만 예상보다 좀 더 늦게 업로드를 하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좀 자세히 하진 못하고 좀 심도 있게 분석하지는 못하고 그냥 짧게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웨이 경기, 홈 경기 이렇게 2라운드 마지막 그리고 3라운드 첫 경기 이렇게 연전을 많이 했죠. 그런 식으로 많이 합니다. 시합을 다른 구단도 그 스케줄 짜기가 그게 쉬워서 그렇게 했겠죠. 2라운드 마지막은 세트 스코어 3대2로 5세트까지 가는 접전 그런 거를 펼쳤고 3라운드 첫 경기는 세트 스코어도 3대0이고 스코어 차이도 많이 났습니다. 2세트만 좀 20점을 넘겼을 뿐이고 스코어 차이가 많이 났어요. 그래서 낙승을 했는데 아무래도 가가멜 이정철 위원이 해설을 했잖아요. 거기서 나온 대로 두 번째 경기에서는 흥국생명이 월드킴을 필두로 해서 아부나자 감독이 대비를 아주 철저하게 해가지고 시합에 임했기 때문에 낙승을 한 게 좀 크죠. 그리고 첫 번째와 두 번째 2라운드 3라운드 그 경기의 회포은행 작전에 차이점이 좀 있습니다. 원래 보통 팬들이 하는 말 있잖아요. 월드킴에게 목적타를 주는 것은 면 팀장의 리시브 부담을 줄여주는 거에 지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월드킴이 팀의 공격에서의 에이스이기 때문에 그 공격력을 조금 떨어뜨리기 위해서 목적타 서브를 상대팀이 넣는 경우가 많은데 근데 계속 넣다 보면은 너무 월드킴이 리시브를 잘하니까 그리고 리시브가 흔들린다 하더라도 흔들렸을 때 세타가 다시 월드킴에게 주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러면은 그걸 또 해결을 해버리니까 하다 맙니다. 그래서 월드킴에게는 목적타가 많이 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요번 2라운드 페퍼전에서 조트린지 감독이 이제 이례적으로 50% 이상의 점유율로서 월드킴에게 목적타를 줬습니다. 이게 다른 팀 그동안 한국 팀에서는 하지 않았 전법인데 모르겠어요. 옛날에 이제 초창기 V리그 때는 했는지도 모르겠는데 최근에는 그렇게 안 한다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이제 조트린지 감독은 생각을 한 겁니다. 이게 옛날 터키 리그에서 구이데띠가 월드킴에게 승리를 가장 많이 한 감독 중에 한 명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주구장창 월드킴에게 계속 넣는 거야. 잘 받든 못 받든. 근데 리시브 점유율이 50% 이상을 넘어가게 되면은 리시브를 잘 받든 못 받든 간에 체력은 깎여요. 서브 리시브가 체력이 굉장히 소모가 많이 되는 그런 작업이기 때문에 그러면은 월드킴의 이제 공격력이라든지 또는 단순히 공격과 수비 말고도 월드킴의 눈에 보이지 않는 무브먼트가 팀의 전체적인 경기력, 팀 동료들의 사기 진작 이런 거에 영향을 끼친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거를 깎겠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구이데티 감독은 재미를 많이 봤었습니다. 과거에. 그거를 조트린지 감독이 한번 그대로 실행을 해본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효과를 봤어요. 그래서 5세트까지 갈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월드킴이 중간에도 흥국생명 리시브 효율을 1차전 그러니까 2라운드 때 거를 보면은 킴 시즌 평균 리시브 효율이 44, 45 정도니까 조금 떨어지긴 했지만 크게 효율 면에서는 큰 차이는 없지만 3, 4세트 정도였던가 킴의 리시브가 많이 흔들려서 좀 리시브가 터져가지고 도수빈이 좀 엄청 달려가야 되는 그런 것도 눈에 띄었고 그런 게 한두 개만 흔들렸다 하더라도 월드킴이 흔들리다니 하면서 팀원 전체가 4기가 깎일 수가 있거든요. 그런 걸로 인해서 5세트까지 물고 늘어진 그런 게 있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물론 이제 전체적으로는 킴이 리시브 효율도 40%가 넘었고 공격 성공률도 뭐 50 몇 %여가지고 결국에는 승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흔들리지 않는 굳건함이 있었던 거죠. 2라운드 때 페퍼 쪽의 리시브는 어떠했느냐? 오지영이 점유율을 많이 가져갔죠. 반 정도 가져갔습니다. 이거는 클러치박의 리시브를 좀 카바를 쳐줬기 때문에 많이 했었고 그리고 근데 클러치박이 한 14개의 서브 리시브를 받았는데 효율이 23%였던 거죠. 이거는 평상시 클러치박을 생각하면 굉장히 잘한 겁니다. 요런 원동력이 있었기에 5세트까지 접전을 펼칠 수가 있었는데 그런데 조트린지 감독은 이제 3라운드에 들어서서는 저번 바로 전 시합에서 월드킴에게 목적타 폭탄을 넣는 작전을 써가지고 졌으니까 그렇게 하지 말자라고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근데 제 생각으로는 목적타를 그렇게 폭탄을 넣었기 때문에 5세트까지 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전략을 바꿔서 3라운드 경기에서는 킴의 점유율을 그래도 팀 내에서 제일 높긴 했습니다만 그래도 37%니까 많이 안 줬어요. 골고루 분배가 됐습니다. 서브 리시브가 오히려 효율이 적게 줬는데 효율이 더 안 좋았어요. 리시브가 부정확했습니다. 킴답지 않게 이제 23%니까 평소에 절반의 효율에 미치지 못했지만 근데 어쨌거나 목적타 폭탄을 주지 않았기 때문에 킴의 체력과 플레이에 거침이 없었던 것이죠. 오히려 더. 그래서 결국에는 그게 주변 동료들의 사기 진작에도 영향을 끼쳐가지고 3대0으로 낙승을 해버린 것으로 분석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두 시합을 이렇게 분석을 해서 하는데 굉장히 짧았죠 지금. 금방 끝났습니다. 저는 오늘 킴의 인터뷰가 좀 인상적이었어요. 2라운드 첫 번째 시합을 승을 한 다음에 인터뷰를 했는데 그 시합 자체가
자체에 대한 질문도 있었지만 2라운드 MVP를 했다. 그거에 대한 이제 소감에 대한 질문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말했냐면은 1라운드가 기록이 좋고 2라운드는 기록이 좀 안 좋았는데 그런데도 2라운드 때 MVP를 주신 것은 2라운드 전승을 했기 때문에 팀원들 덕분에 전승을 해가지고 저한테 준 것 같다. 팀원들에게 상품권을 돌리겠다. 이런 식으로 대답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동료들 덕분에 내가 MVP를 탔다. 이렇게 진술을 하는 거죠. 보시면은 이게 MVP가 정규 시즌 MVP나 또는 챔피언 결정전 MVP는 팀 성적이 중요합니다. 팀의 이제 예를 들어 리그 1위라든지 챔피언 결정전 챔피언 벨트를 거머쥔 그 팀에서 공로가 제일 컸던 사람에게 주는 거니까 엄청나게 잘했어도 팀이 1위를 하지 못하면 못 주는 그런 게 있긴 있어요. 그런데 라운드 MVP는 약간 개인상 개념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메가와티도 팀이 뭐 1위, 2위를 하진 않았지만 개인적으로 돌풍을 일으켰기 때문에 인기가 굉장했기 때문에 1라운드 MVP를 준 거거든요. 그러니까 2라운드도 사실 월드킴이 그냥 독보적으로 개인적으로 잘 했기 때문에 받은 것인데 그거를 팀원 때문이라고 말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상품권을 돌린다. 저러니까 배구계에서 월드킴 하는 것이고 팀의 모든 팀메이트들, 팀 동료는 물론이고 감코지는 물론이고 구단에 있는 임직원들도 킴을 존경하는 거예요. 저게 물론 이제 팀원들의 사기를 진작시켜주기 위해서 팀원들에게 공로를 돌리고 더 열심히 하라는 의미로 그렇게 하는 거죠. 자기 잘했다는 건 알긴 알지. 그렇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저렇게 말을 할 수 있는 아이디어를 갖고 있다는 거. 저런 생각을 못 하거든. 보통 사람은. 보통 사람이었으면은 1라운드가 더 기록이 좋았는데도 못 타서 아쉬운 점이 있었는데 2라운드에도 좀 받으니까 기쁘네요. 뭐 이 정도로 말하는 게 이제 보통 베스트인데 그런 거를 뛰어넘는다는 겁니다. 범인들의 그런 세계관을 뛰어넘고 있어요. 이분은. 그런데 이제 저는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기서 이제 슈퍼스타를 덕질하는 자의 고충이라는 문장이 무슨 말인가 좀 궁금하셨을 거예요. 킴의 훌륭한 그런 인성이라든지 위대한 업적 같은 거를 보면서 저와 킴 팬들이 덕질을 하면서 나도 저런 모습을 본받아야겠다 하면서 활력소를 느끼면서 그런 보람으로 그리고 그런 인생에서 화이팅을 해야 되겠다라는 마인드로 덕질을 하는 것인데 이번에는 좀 다른 생각이 들었어요. 그 킴이 어떤 한 시합 내에서 아니면 어떤 시즌 어떤 나라에 가서 아니면 인생 전반에 대해서 그리고 배구 이외의 사회활동에 있어서 위기가 엄청나게 많았지 않습니까? 엄청나게 많아. 그런데 다 극복을 해. 극복을 하고 최고의 위치에서 사람들이 우러러 볼만한 상황이 되는 거죠. 가끔 멘탈이 살짝 흔들릴 때도 있지만 그거를 그게 하루 이틀을 가질 않고 바로 그냥 정상화를 시켜버리는 겁니다. 그걸 볼 때 기쁜 것도 있었지만은 요즘 들어 그런 생각을 했어요. 내가 닥친 어려움에 직면을 했을 때 아무리 노력을 해도 좌절을 한다든가 실패를 한다든가 절망을 한다든가 기운이 맥이 빠진다든가 이렇게 되는데 아니 저 사람은 아무리 스타지만 같은 사람 아닙니까? 그리고 저보다 연배가 십몇 년 거의 띠동갑으로 어린 사람이 내가 대학교 갔을 때 유치원 다니고 있었어요. 저 사람이. 그러니까 내 자신이 너무 초라해지는 느낌. 제가 아무리 실패를 겪고 아무리 위기를 겪었다 하더라도 월드킴만큼의 그런 심한 위기를 절대로 겪지 않았거든요. 그냥 에피소드 정도의 위기인데 너무 격차가 커 보인다는 느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늘에 떠 있는 태양을 바라볼 때 태양이 있어서 태양이 막 우리를 비춰주고 밝게 해주고 따뜻하게 해주잖아요. 계속 쳐다보면은 실명할 거 아니에요. 태양빛은 너무 강렬하니까. 태양빛을 계속 보면은 몸에 좋지 않거든요. 보지 않고 태양빛을 계속 쬐다? 그럼 자외선 때문에 피부 망가지고 그리고 일사병 걸리잖아요. 약간 그런 느낌. 너무 위대하고 눈부신 태양이 너무 뜨거운 태양이니까 내가 범접은 당연히 못하지만 일상에 좀 아픔이 좀 고충이 딱 그 고충입니다. 고충이 느껴진다는 게 그겁니다. 이게 이제 제 이모님이 구독을 하셔가지고 요 영상을 지금 이 끝까지 보시면은 깜짝 놀라실 텐데 제가 폐업을 했습니다. 병원 운영을 했잖아요. 5년 동안 경주에서 운영을 했는데 근원적인 이유는 인건비로 인한 경영 악화인데 트리거 포인트 있죠. 인건비랑 경영 악화는 쌓였던 거야. 이번에 확 요렇게 사단이 난 계기는 아무래도 불하겠죠. 그러니까 인건비는 직원하고 뗄래야 뗄 수 없는 요소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 그런 거에서 몇 가지 요구사항이 있었는데 근데 그거를 도저히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적자 났다 흑자 났다 살짝 적자야. 독감 백신 그 철에는 500흑자가 났는데 그 해 약간 한철 장사입니다. 약간 관광지 식당처럼 그때 바짝 벌고 나머지는 적자 났다 흑자 났다 하는데 적자가 좀 더 많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도저히 이어나갈 수가 없더라고. 어떻게 그 직원들을 잘 구슬려서 월급을 더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없어.
있어. 그러니까 이게 월드킴처럼 주변 자신의 이제 후배들이라든지 같이 일하는 직원들을 다독일 땐 다독이고 혼낼 땐 혼내고 그러면서 막 상품권도 쏘고 이렇게 해가지고 월드킴의 능력이 그거잖아요. 개인 경기에 비해서 이제 단체 경기이기 때문에 본인이 하드캐리하는 것도 있지만은 팀원들을 다독이면서 멱살을 잡고 팀원들의 그 플레이 능력치를 올려버리는, 그래서 팀을 강하게 하는 그런 능력이 있기 때문에 올림픽 4강을 2번이나 간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비교가 되는 거죠. 나는 요 직원 2-3명도 통솔을 하지 못해가지고 요렇게 난관이 해결이 안 돼서 도중에 뭐 중단이 되고 이런 사태가 발생하는데, 저 킴은 팀뿐만 아니라 한국 배국에 세계 배국에 이런 거를 이끌어가고 있으니까 그런 거에 비해서 나는 좀 많이 너무 부족하구나. 그런 거를 깨달아 버리니까 좀 힘든. 그렇다고 뭐 킴의 팬인 거에 대해서 회의감이 든다 이런 건 아니고 세상의 쓴맛을 좀 느끼는구나 뭐 이런 이 정도죠. 오늘까지, 오늘이 토요일이잖아요. 토요일 시합을 제가 이거 녹음하는 게 4시 13분인데 흥국생명 시합을 요거 녹음하고 보기 위해서 아직은 보고 있지 않은데 이 영상을 작성한 다음에 보려고 하는데요. 그래서 조금 시간을 인생에 있어서는 또 재충전이죠. 재충전의 시간을 가지면서 좀 배구 좀 보면서, 이제 지난 2주 동안 배구를 거의 못 봤습니다. 흥국생명 시합만 좀 보고 전혀 못 보고 이제 남은 기간은 배구 좀 보면서 폐업이 또 그냥 안 하겠다 하고 하는 게 아니고 의료기관 폐업은 좀 뭐가 많아요. 서류도 내야 되고 그런 거를 처리하면서 향후에는 그냥 페이닥터로 월급쟁이를 할지 뭐 어디 딴 데다 또 이사가서 차릴지 뭐 이런 거를 생각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그나마 이제 폐업 기간에는 근무를 안 하니까 영상을 좀 자주 올릴 수는 있을 것 같기도 한데 그게 잘 된 건지 뭐 안 된 건지 잘 모르겠네요. 킴의 열성 팬이신 분들이 저희 채널 고정 시청자분들이 많잖아요. 그런 때문에 조금 고충이라든지 약간 좌절 이런 거를 좀 느끼신 분들이 있었다면은 댓글로 좀, 이거는 좀 약간 참신한 접근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성덕이란 영화를 보면은 그 정준영이 쓰레기지 않습니까? 그 정준영의 팬이었던 사람들이 정준영이 감옥 가고 막 이런 거를 보면서 내가 쟤를 왜 덕질을 해가지고 저 너무 쓰레기라서 나중에 그런 실망감에 고통을 느끼고 있는데 나는 너무 스타가 너무 위대하니까 고통을 느끼는 그런 게 좀 예전에 비슷한 에피소드라든지 그런 비슷한 감정을 느끼셨던 분들이 있으면은 댓글을 남겨주시면은 다른 분들도 좀 읽고 교류가 좀 될 것 같습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 뇌피셜 돌파리 배구였습니다.